배우 김태리 씨 주연의 여성 국극을 다룬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이 판소리와 여성 국극의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여성 국극의 탄생부터 쇠퇴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과 의미를 짚어볼게요. 네, 소리연구회 소리숲 김지윤 대표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여성 국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 전에 국극이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좀 찾아봤더니 이게 지금 국극의 국자가 나라 국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고유한 형식의 연극이라고 나오던데 네. 이 국극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국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판소리에서 네. 파생된 장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적인 연극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자로 국극이라고 불렀는데요. 네. 이 국극이라는 용어 이전에는 창극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판소리에서 파생된 장르이기 때문에 판소리의 판, 그러니까 창이죠. 창을 연극처럼 이렇게 연행을 했기 때문에요. 창극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창극은 조선 후기에 이 판소리의 성행으로 이제 극적인 요소가 더 강조되면서 네. 1902년에 황실 전용 극장인 협률사가 협률사 극장에서 처음 이제 대화 형식의 창이 이제 시도가 됐어요. 그 이후에 이제 과도기를 거치면서 1908년에 협률사라는 극장에서 본격적인 창극으로 이제 발전이 되면서 일제 강점기에 굉장한 인기를 누린 장르가 바로 창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소리 창자들이 무대 위에서 역할을 나누어서 공연하는 연극인 이 창극인 용어가요. 처음으로 이렇게 국극이라고 명칭된 거는 이제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1948년에 전통음악은 궁중음악과 민속음악을 통칭해서 나라국자 음악악으로 해서 국악이라고 통칭을 했고요. 창극은 이제 국극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국극이라는 명칭은 해방 이후에 불려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칭이 바뀐 거지 창극과 국극이 굉장히 유사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같은 거죠. 아예 네네. 예.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 이 창극이라는 장르가 네. 생겼고 네. 해방 이후에 국극으로 이름이 바뀌게 됐다라는 말씀이신데 우리 전통음악도 국악이라고 불리게 된 거죠. 네. 그렇다면 이게 근데 이름이 바뀔 당시에 국극이 남성 중심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정말인가요? 네. 국극 같은 경우에는요. 판소리 창자들이 무대 위에서 역할을 나누어서 공연을 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은 남성 중심은 아니고요. 여류 명창과 남자 판소리 명창들이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온 그 이유는 뭐냐면요. 조선 창극사라는 책에 보면 19세기 후반에 이제 전체선이라는 최초의 여류 명창이 나왔다고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그 19세기 후반 전에는 우리가 판소리를 부른 사람들은 다 남성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판소리 명창들이 모두 남성이었는데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창극이 유행하면서 이제 대중화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의 공연 활동 영역이 넓어진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화중선, 김소희, 박록주 이런 여류 명창들의 활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일제 강점기 때 창극이 굉장한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공연 활동이 넓어졌다. 네. 그 영역이 넓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아니 그런데 보면은 여성만 출연하는 여성 국극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 정연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된 겁니까? 네, 여성 국극 같은 경우는 국극하면은 이제 말하자면 남녀 혼성 장르인데 여성이라고 앞에 붙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여성 국극이라는 그 장르가 해방 이후에 이제 말하자면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면서 조선시대 때는 사실 아녀자나 일반 여염집 여녀자들의 사회 활동이 없었던 시기잖아요. 근데 이제 해방 이후에는 이제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면서 이제 1948년에 여성 국악인들만 중심이 된 그게 조직된 여성 국악 동호회라는 조직이 결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 국악 동호회가 처음 선보인 작품이 옥중화라는 이제 작품을 시작으로 해서 햇님과 달님
이렇게 해서 이 작품 두 작품이 연이어 인기를 얻으면서 말하자면 여성 국극이라는 장르가 자리를 잡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예, 이게 뭔가 여성 국극의 좀 하나의 또 다른 장르처럼 느껴지기도 한데 네, 네.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 여성 국극의 특징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일반적인 창극하고는 좀 어떤 차이가 말 그대로 있습니까? 여성 국극은 출연자 전원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게 배역을 나누어서 이제 연기를 하다 보면 네. 뭐 말하자면 이몽룡 역할, 흥보, 놀보 역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성 역할도 여성이 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 어떤 그 장르에서 여성이 남성 역할을 하는 이건 최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점이 여성이 남성 역할도 했다는 점이 굉장한 특징이죠. 그러면 좀 더 목소리도 더 굵게 내고 뭐 그런 그렇죠. 게 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드라마 정년이가 인기를 끌면서 말하자면 마지막 그 현대 우리 지금 사회에서 80년대까지 활동하셨던 국극 주인공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 이옥천 선생님이라는 그 선생님인데 제가 서울에서 국립전통예고를 출강할 때 판소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으로 출강을 하셨어요. 정말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을 만데 굉장히 그때도 커트머리에 굉장히 남성적인 굉장히 보이스가 저음이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이런 제스처나 이런 것도 굉장히 남성적이어서 나중에 들어봤더니 네. 선생님이 한때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남자 국극 남성 역할 배우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창극을 그렇게 즐겼던 세대가 아니었는데 네. 지금 와서 지금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제 그 이혁전 선생님의 인터뷰도 지금 이제 재조명되고 굉장히 그런 증언들도 나오고 공연하는 모습도 이제 새롭게 또 보여지고 해서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그 지금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찾아봐야겠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우리 조상님들이 그 시절에 벌써 젠더프리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셨구나. 굉장히 깨어있는 분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이 여성 국극이 당시에 뭐 정말 인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인기가 뭐 어느 정도였던 겁니까? 그 여성 국극의 전성 시대는요. 그 1948년도에 이제 첫 작품을 시작으로 해서 네. 1950년대입니다.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끄는데요. 거의 10수년 만에 16개의 여성 국극 단체가 생겨나고요. 그리고 대략 그 10년 사이에 180편의 작품들이 막 무수하게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는 거는 말하자면 소비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수요자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해방 후에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이제 확대되면서 말하자면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좀 여성들이 목소리가 높아지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여성이 남성 역할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꽃미남 같은 외모로 막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하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열광했었던 거가 좀 한편으로 보면 대리만족을 좀 느꼈던 게 아닌가. 어떤 가부장적인 사회에 대한 그러면서 또 어떤 비현실적인 현실을 극을 통해서 조금 탈출해보려는 그런 거에서 어떤 사람들이 좀 대리만족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현실 세계를 넘어 있는 상상의 세계를 처음으로 좀 선보인 새로운 예술 대중 장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인기는 말하자면 요즘 아이돌의 인기를 능가했다고 하고요. 네. 또 우리가 요즘 뭐 드라마에 열광하는 것과 아주 비교할 수 없는 말하자면 신드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장르였죠. 예, 당시엔 좀 파격적인 또 장르로 여겨졌을 네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만큼 인기가 대단했던 여성 국극이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쇠퇴의 길로 접어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1950년대에 전성기를 구가하던 여성 국극이 불과 10수년 만에 1960년대에 정말 말 그대로 급격히 쇠퇴를 하거든요. 급격하게 쇠퇴한 이유가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이제 해방도 됐고 또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사회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대중예술도 사실은 시대 상황을 비켜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음악 분야의 경우에는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의 백인 음악이 유입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이제 미팔군 부대 출신 가수들 그리고 고학력자 가수들이 이제 대중가요계에 진출을 하면서
기존 전통음악과는 전혀 다른 어떤 서구 스타일의 노래를 대중들은 수준 높고 네, 네. 뭔가 세련됐다고 받아들이는 어떤 인식의 차이도 겪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또한 또 대중음악에서 남진, 나훈아 같은 이런 가수들의 팬덤, 오빠 부대가 뭔가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하는 시기였기도 하고요. 좀 옮겨가는 시기였던 거네요. 그렇죠. 굉장한 가독이었죠. 그러면서 또 시각 예술적으로 들자면 우리나라 영화사에서 보면 1960년대에는 한국 영화 산업의 황금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말하자면 극장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공연을 네. 스크린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이런 문화적인 충격을 가지고 오면서 이런 영화의 황금기에 반대로 여성 국극은 이제 대중문화의 흐름에서 더 멀어져 가게 되는 급격한 세태를 보이게 되는 이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여성 국극 같은 이런 예술 장르가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까? 네. 이렇게 제한된 성별로 구성된 어떤 예술 작품이나 아니면 예술 단체는 다른 나라에도 있었는데요. 뭐 서양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영화 파리넬리로 잘 알려진 카스트라토 네, 네. 여성의 역할을 고음을 내는 남성이 부르는 그런 그 카스트라토가 있었고요. 네. 이제 이 카스트라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세기 바로크 오페라에서 여성이 출연할 수 없기 때문에 남성이 역할을 대신을 했는데 19세기 후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19세기 후반에 여성 여류 명창이 등장한 것처럼 여성 소프라노가 등장하면서 급격하게 세태를 한 이제 카스트라토라는 그 성악하는 남성이죠. 네, 그렇게 있었고 뭐 이제 일본을 중국으로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패왕별이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극이 있고요. 남성들로만 중심이 된 경극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남자 배우로 구성된 가부키가 이제 예를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전원인 여성이 미혼 여성만으로 구성된 가극단이 있습니다. 일본에 다카라지카라는 가극단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니까 여성 국극이랑 아주 흡사한 한 장르가 지금까지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또 드라마 정년이 얼마 전에 흥행을 좀 네. 했는데 여성 국극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국악인으로서 굉장히 반가우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네, 우리나라 전통 장르 중에서도 이런 좀 잊혀지고 한때를 풍미했던 이 장르의 이 여성 국극이 이렇게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억에서 멀어진 장르가 다시 재조명되고 부각되고 또 심지어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됐다는 것은 정말 전통음악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또 잘 알지 못했던 예인들이 어떻게 전통을 이어가고 또 어떤 노력과 어떤 그런 예술성을 드라마를 통해서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진짜 뭐 우리 민족을 수식하는 단어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뭐 해학의 민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풍류의 민족 또 이 네, 음악은 네. 정말 우리 민족과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종종 나오셔가지고 우리 네. 음악 이야기도 좀 나눠주시면 많이 감사하겠네요. 주내주셔서 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리연구회 소리숲의 김재윤 대표님과